책도 추천하셨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 다 오셨으니까 금요 독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글 올리기를 장 소장님, 공 원장님, 유 대표님, 저기 강기남 대표님은 필드에 올려놨더라고요. 예. 토론에 올릴 순서대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안의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우리적 경제의 아버지라 그러나요? 아담 스미스가 원저인 거를 러셀 로버츠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라고 되어 있네요. 러셀 로버츠가 다시 그 애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다시 이제 정리해가지고 발표한 책입니다. 2015년도에 발간이 됐고 최근에 또 이제 또 그 재판이 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이 책을 알게 되는데요. 이 책 속에 보면은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평생을 거쳐서 완성한 역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사람들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 성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확한 그러한 생각을 정리를 한 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누구나 다 확실히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써왔던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잘 되는 나, 더 나은 삶을 이루고 싶은 마음, 성공을 넘어서 진화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쭉 집필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잘 되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아담 스미스 하면 국부론 쪽의 경제학자로만 이제 주로 알고 있는데 정치가이자 뭐 세무자이자 어떤 도덕 그 원칙론자
그런 부분도 그 시대에 아주 저명했던 분으로 대학에서도 이런 그 도덕 감정론을 가지고 상당히 그 강의를 지속했던 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는 만드는 것들은 부, 행복, 이기심, 이타심, 정의, 관계 등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여러 요소들의 본질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아담 스미스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 훌륭한 고전이 가지는 위대함이 자꾸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목차는 이렇게 읽기 쉽게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3장 행복을 위한 새로운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런 그 장을 한번 읽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읽기 쉽게 이렇게 목차가 10장으로 나눠져 있고 많은 부분 실제로 나를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화두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과 지침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다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군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읽은 책은 마음 가는 대로 해라라는 앤드루 매튜스라는 분이 적은 책인데요. 자기 개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나오는데 책이 아주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떤 글이 편하게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올리면서 또 그리고 어제 이거 노트북 LM 만들면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이거 지금 몇 번째 올렸는데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고 사진을 2번, 3번씩 올려보고 지우고 했는데도 안 되다가 지금 마침 이게 되기는 했어요. 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을 뭐 한두 마디나 아니면 뭐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제가 조금 시간도 그렇고 그랬는데 글들이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전체를 그냥 쭉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하나하나 쭉 읽어가면서 했던 내용을 그냥 일단 올렸는데요. 요거 우리 치고 놓으면 어떻게 정리해서 올릴지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해라 앤드류 매튜스 이 책이 하여튼 좀 쉬우면서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내용들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냥 제일 처음 한 가지 예를 들면 시련이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그 살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시기가 있다. 그때 눈앞에 들이밀어도 보지 못한다. 거기서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린아이가 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을 잃어버렸는데 그 앞에 아무리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앞에 9개월 임신한 임신부가 앞에 온 거죠. 그래 이 아이가 떼를 씁니다. 내 공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임신한 임신부인데 그 임신부 자체를 이 아이는 그때까지는 그거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 그 공을 이렇게 찾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요. 뭐 내용들은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쭉 읽어보면 내용은 정리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책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노트북 LM에다가 했는데 요거 지금 현재 나오는 요 노트북 LM에서 마인드맵 만든 거는 거기 챕터 단락별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그 아까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여기다가 쭉 올렸더니 요 방법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준 내용이고 그래서 챕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요거 다루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숙해서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해보니까 인생의 시련을 보물로 바꾸는 마음가짐에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노트북 LM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냥 내용은 여기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하여튼 읽고 나서는 이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한글로 작성한 문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PDF로 저장해가지고 올리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뇌과학이 알려주는 학습의 모든 것 요 책입니다. 그 밀리의 서재에 있어가지고 제가 뇌과학 쪽도 그렇고 이제 학습도 그렇고 양쪽 다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을만한가 그리고 제목에 끌려가지고 딱 펼쳐봤더니 밀리의 서재에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책이 또 거의 그 AI가 갖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책이 되게 좀 구성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산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시 실망했는데 앞쪽을 읽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저 끝까지 다 읽게 됐습니다. 분량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 근데 재작년 그 8월이라 구성은 보니까 AI 쓴 것 같고 나중에 좀 왠지 조금은 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연구는 좀 된 책이어서 볼만하겠다. 예, 그리고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브레인 엘리베이션 이쪽 브레인 엘리베이션 랩이라는데 여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도 없고 실체가 없는 예, 그런 데여서 조금 예, 그 부분은 좀 실망했습니다. 예, 그러긴 했는데 전체 내용은 교육하고 이제 학습 쪽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 방식의 학습이나 자기 개발이 아니라 가능하면 최근에 발견된 현대 뇌과학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거나 기술적인 거 요거를 가지고 학습법을 전부 재정의를 조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면이 되게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건질 수 있는 건 좀 있었고 옛날에도 이제 읽어놨던 뇌과학 책들이 있어가지고 학습책하고 그거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그 발견이 토대가 되고 평생학습 쪽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이 대목이 이제 아내가 뒤쪽에 맨 뒤쪽에 한 장으로 해갖고 다뤄놨는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읽기가 더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언어가 조금 이제 그 좀 풀어가지고 많이 써놓고 전체적으로는 앞쪽 전반부는 잠재력하고 기억력하고 집중력 위주 그러니까 자체에 대한 거 뒤쪽이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이 창의성 개발이나 효율적 뇌 개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풀어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책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읽어가는 거를 조직이나 공동체, 사회 쪽에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봤는데요. 책은 이렇게 보면은 앞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잠재력 쪽하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하고 그리고 집중력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지금 목차 갖고 그 만든 거거든요. 아까 원장님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코글에다가 텍스트 조금 손봐서 메모장으로 손봐가지고 넘겨주면은 그럼 바로 만들어 주니까 저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메모를 한다든가 이걸 봐가면서 읽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책 안에 일단 들어가서 읽기 시작하면 장절에 이렇게 좀 약간 매몰되는 제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랬고 내용을 조금만 하면 예 조금은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예예 슬라이드 그러면 좀 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댓글에다가 그 이벤트에 있는 댓글에다가 제가 달아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푼 거는 요거 잠깐만요. 지금 뇌과학이 알려주는 학습의 모든 줄을 맞췄어야 되는데 딴 줄을 눌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요쪽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요거 읽고 나서도 뇌과학 관련해 갖고 브레인 매니지먼트라고 한 권을 또 더 보고 했는데, 학습하고 성장 쪽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거의 다 책에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약간 그거를 이제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보통 우리 이제 소셜 리더 그러면은 관계 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거 집중을 많이 하고 그런데, 결국 내용은 뭐냐면 학습 인프라가 중요하다. 두뇌 자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요건 실패를 한다. 두뇌 자체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그거를 환경이라든가 인프라 자체를 바꿔주면, 그러면 따라온다.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된다. 뇌과학 자체에 대한 거, 두뇌 관리도 잘 도와주는 쪽으로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자꾸 막 어떻게 해보려고 덤비면 오히려 뇌에 그 방해가 되는, 이렇게 되니까 잘 재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줄여주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예, 그 다음에 방향을 좀 잡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 디지털 쪽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뇌는 절대 어렸을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해요. 물론 이제 그 어떤 손상이라든가 특별한 DNA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은 받지만, 뇌는 그 갖고 태어나는 게 전혀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는 명확하게는 안 다루는데, 자아조차도 실제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지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절대. 이런 관점으로 책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가소성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환경부터 해서 전체를 설계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억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거는, 많이 가져다 담는 거는 절대 의미 없는 시대다. 뇌에다가 가져다 담는 거는 쓸모가 없고, 잘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뇌와 학습의 제일 핵심이다. 그러니까 조금 들어있어도 잘 꺼내서 쓰는 게 좋지,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꺼내 쓸 수 없으면 쓸모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인출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주의력 부분 요거는 각 개인이 주의력이 좋고 나쁘고 뭐 ADHD가 어떻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많이 가는데, 그게 아니고 주의력 자체가 조직이나 사회가 그거를 얼마나 그 잘 감당을 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의력은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만하거나 꺼내쓸 수 없는 시스템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이 돼 있다 그러면 환경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서 환경 설계로 해서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우리 리추얼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걸 갖춰주는 거에 의해서 이 인출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막연한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면 뇌가 거부를 한대요. 실제 속에서는 끌려가기는 한데, 자꾸 암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끌려가기는 하지만 내부에 그 반발심이 동시에 커지고 있대요, 무의식 중에. 근데 그게 나중에 꺼내서 쓰는데 굉장한 지장을 준다. 그래서 가능하면 논리적인 거, 근거가 있는 자료, 요런 걸로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감정 부분보다 이성이나 영성 쪽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니까, 그렇게 조직이 풀어줘야 된다, 이런 거고, 운동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운동조차도 근데 개인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환경을 갖춰줘야 된다. 조직이나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운동을 통한 것도 그렇게 가도록 하고, 창의 쪽에 대한 것도 재능이 아니고 창의 자체도 절차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이 창의력이 나올 수가 있다.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창의력은 곧바로 막힌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받아주는 분위기면 점점, 처음에는 창의력이 없던 사람도 점점 요 창의력이 발달을 해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가소성에 굉장히 그걸 많이 초점을 맞춰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요거를 여기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이제 그 볼 수 있는 거는 리더가 요건 책에선 이야기한 건 아닌데 리더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리더부터. 그리고 그거를 자기 관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팀 안에서 사용하는 절차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보조 시스템 같은 거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요런 것들 쪽으로 끌어가주면 전체 이제 그 팀의 학습 능력 이런 거라든가 그걸 꺼내서 쓰는 능력 이런 게 발전이 될 수 있다. 예. 요거는 책에 없던 내용이라 뒤에 건 빼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걸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잘 꺼내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또 공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들리시죠? 네. 네. 근데 저기 컴퓨터 못 꽂혀서 죄송해요. 오늘은 이거 저기 은퇴 형만. 혹시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진문의 은퇴 혁명이라는 이 책인데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읽은 지는 2015년도예요. 이 저자가 줘가지고 이 저자를 20대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오는 그 일생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아주 젊은 친구가 성공해가지고 저보다 2살 어린데 뭐 친구처럼 잘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알게 돼가지고 또 정경련에 가니까 또 이 친구를 만나고 뭐 이래서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계속 알게 됐던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또 굉장히 나름대로 영향력 있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은퇴에 대해서 이분은 뭐 자기가 경제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돈 중심의 그 은퇴 설계는 없애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재무제사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비재무자산. 그래서 그 비재무자산이 무엇인가.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본인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모님도 그러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큰 교인들 앞에서 나가서 강의하시는 거? 그건 강의가 아니라 교인 앞에서 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설교나 간증. 했다고 안 하고 간증. 예. 그러니까 간증하러 많이 다니고 그랬던 분이에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첫 번째로 자기의 비재무자산의 목록을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영성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나 꿈이나 계획 이걸 이야기를 했고 가족,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이제 경륜, 자기가 살아오는 그런 경험을 아우르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를 했고요. 인과관계, 그 다음에 자존감, 자존심, 그 다음에 양심,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지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패의 경험을 자기의 어떤 비재무 자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책을 보면서 그때는 그냥 스쳤는데 아까 유영빈 대표님께서 얘기한 거와 맥락이 됐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자신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신중하고 논리적인 게 자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자신감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6분인데
우리 진재근 선생님이 또 발표도 해야 되니까 또 30분 넘으면 안 되니까 끊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어둠 속의 항해라는 책인데 진 니스가 썼어요. 이분이 책 표지는 이렇게 됐고요. 이분이 189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 처음 시작할 때 난 19살이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살아가야 해라는 그런 걸로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제 책을 쓴 것은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러니까 189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 1910년도 안 된 시점에 이제 영국 중남미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으로 왔는데,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이 도미니카에서 못 살게 되니까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살게 됐는데, 이 억양이 다른 거예요. 또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러스걸, 모델 등 이렇게 불완전한 일로 이렇게 살게 돼서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잘 돼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쓴 내용을 보면은 흔히 우리는 선진국을 이렇게 밝게 보고 이제 식민지를 이렇게 어둡게 볼 텐데, 이 리스 작가는 자기가 태어난 카리브를 따뜻하고 생생한 세계로 그리고 런던을 차갑고 숨막히는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나야 할 제국의 심장부가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상당히 글 쓰는 차원이 다른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가난했기 때문에 또 젠더나 계급적 취약성과 더불어서 식민지 출신이라고 하는 이런 모호한 위치,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소수계급, 취약계층, 여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또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인종이나 성, 계급 편견이 있어가지고 여성이다, 또 식민지 출신이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억압된 체계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였죠.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남성을 나이 많은 남성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창녀촌에 있는 여성을 만나서 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이 아니라 이렇게 마사지사 같은 그런 직업을 해서 또 역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과 이제 돈을 주고받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요. 임신을 했는데 그걸 이제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를 했던 그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어떤 희망을 약속하기보다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그래서 맨 마지막 소설 문장이 이렇습니다. 아가씨들 이렇게 순진해서 어디 살겠어요? 안 그래요? 노리가 웃었다. 그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공 수술한 다음에 이제 얘기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녀는 좋아질 거예요. 그거 말했다. 당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요. 난 확신해요.
그들의 말소리가 멈추자 빗줄기가 다시 방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빗줄기가 왔다는 게 이제 다시 희망이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러면서 이 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작가가 참 이렇게 어렵게 살았었는데 맨 나중에는 평생문학의 귀한 공로로 대연구 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런 작가였다. 그래서 소설이 조금 방향이 다른 사람들 거는 다른 그런 내용에서 추천받은 걸 읽고 쓰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하가 10도 내일 오르내리고 있어서 아직 추위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